네, 계속해서 4절 접지 시스템입니다. 접지 시스템에서 먼저 접지 시스템의 구분, 종류, 구성 요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접지 시스템의 구분은 개통 접지, 보호 접지, 필해 시스템 접지로 나눠집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개통 접지라고 하면은 개통 접지가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할 수가 있는데 아무런 언급이 없을 때의 개통 접지는 우리가 전력 개통 접지라고 해서 전력 공학 시간에 배운 중성대 접지 있죠. 직접 접지, 저항 접지, 소리액터 접지, 즉 변압기의 중성점 접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호 접지는 뭐예요? 우리가 감전 보호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전동기가 있다. 전동기가 이렇게 있을 때 전동기의 외함에 이렇게 접지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접지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필해 시스템 접지는 뭐냐? 필해기에서 필해침 있죠. 필해침. 필해기가 하는 필해침에서 우리가 건물에 이렇게 꼭대기에 필해침이 있으면 이 필해침을 어떻게 이렇게 대지로 넣어서 이렇게 필해침을 접지하는 거 필해 시스템 접지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 종류에 의한 구분은 단독 접지, 그 다음에 공통 접지, 통합 접지인데 그림 한번 보세요. 단독 접지는 뭐냐면 특고압 따로, 고압 따로, 저압 따로, 필해설비 따로, 통신 따로 이렇게 하는 것이 단독 접지입니다. 공통 접지는 특고압, 그 다음에 저압, 특별고압, 고압, 저압을 묶어요. 묶고 필해설비나 통신설비를 따로 하는 거. 그래서 전원계통 있죠. 저압, 고압, 특고압만 묶고 나머지를 따로 하는 것을 공통접지라고 합니다. 통합접지는 뭘까요? 통합접지는 모두 묶는 거죠. 그래서 특고압, 고압, 저압, 필해, 통신을 모두 하나로 묶어서 접지하는 것을 우리가 통합접지라고 종류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접지의 구성 요소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접지극, 접지극, 땅에 묻히는 부분. 그 다음에 접지도체와 보호도체, 그 다음에 기타 설비가 있는데 이것을 제가 용어를 하면서 꼭 암기해 달라고 했던 그 그림 있죠. 등전이 본딩 그림 해서 접지극과 접지도체, 보호도체, 기타 설비 등이 되고 접지극은 접지도체를 사용해서 주접지 단자를 연결해야 된다. 이게 뭐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죠. 우리가 공부하면서 계속 나올 겁니다. 보통 우리가 주접지 단자가 있고 접지도체를 통해서 접지극에 연결합니다. 접지극에 연결해요. 그래서 이게 접지극, 그 다음에 접지도체, 그 다음에 여기에 보호도체를 연결하죠. 주접지 단자에 보호도체를 연결한다. 요런 그림 앞에 거 참고해 주시고 지금 계속 나올 거니까 이 그림은 꼭 외워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요 그림 있죠. 요 그림 바로 나옵니다. 보세요. 일단 조금 전에 제가 그렸던 그림인데 접지극입니다. 접지극. 3번 접지선을 통해서 주접지 단자에 연결합니다. 접지선을 통해서 비주접지 단자에 연결하고 이 주접지 단자는 연결되는 뭐가 있냐? 보호도체가 있고요. 보호도체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거 주등전이 본딩형 도체. 그 다음에 바로 연결하는 것은 주등전이 본딩형 도체고 한번 거쳐서 연결되는 것 있죠. 이것은 보조등전이 본딩형 도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P나 C 같은 경우는 수관, 가스관 이런 것들 혹은 건물의 철골, 뼈대 같은 것도 있죠.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이 하나의 접지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접지 시스템의 요구사항입니다. 앞에 접지 시스템 그림 기억을 해주시고 일단 용어를 꼭 좀 숙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해가 빨리빨리 돼요. 접지 시스템 요구사항에서 그러니까 접지 시스템을 다음에 적합해야 한다. 어렵지 않아. 전기 설비의 보호 요구사항 충족할 것. 지락전류와 보호도체 전류를 대지에 전달할 것. 다만 열기계도 전기기계도 응력 및 이러한 전류에 대한 감전 유형 없어야 된다. 뭐
바로 수긍이 되시죠. 그럼 전기설비의 기능적 요구사항은 충족하여야 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런 거 지락전류와 보호도체 전류를 대지에 전달할 것.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이런 노출 도전성 기구에 만약에 지락사가 발생했다 그러면 그 전류를 이런 주접지단자에 연결을 하고요. 주접지단자에서 접지도체를 통해서 접지극으로 연결하고 접지극에서 이렇게 이 전류를 이렇게 대지로 방전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때 지락전류와 보호도체에 의한 전류를 대지에 잘 전달할 거 이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접지 저항값을 다음에 의한다. 부식혼조 및 동결 및 등 대지 환경 변화에 충족해야 한다. 뭐 그대로 이해하시면 받아들이시면 되죠. 임체 감전 보호를 위한 값과 전기 설비의 기계적 요구에 의한 값을 만족해야 한다. 접지 저항 값은 인체 감전 보호를 위한 값, 임체 감전을 위한 저항 값과 기계적 요구에 의한 값을 만족할 것. 이런 것들은 어차피 뭐 주관식이 아니기 때문에 읽으면 바로 아 맞구나 이렇게 수긍이 되실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접지극 시설 및 접지 저항입니다. 접지극 시설 및 접지 저항에서 어때요? 우리가 접지극 시설 및 접지 저항하면 첫 번째 접지극, 그 다음에 접지극 하고는 뭐가 나올겠어요? 접지도체, 그 다음에 접지단자, 보호도체 이런 순으로 나갈 겁니다. 그래서 가번 보시면 접지극, 그 다음에 뒤에 나번 보면 접지도체, 다번 가면 뭐예요? 다번 가면 보호도체, 그 다음에 라번 가면은 주접지단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이해하시고 용어를 어느 정도 숙지하시면은 한결 외우기가 수월하실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접지극이에요. 접지극. 네. 제가 한 번만 다시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주접지단자가 있고 접지도체가 있고 접지극이 있죠. 접지극이 있고 노출 도전부가 있으면 이렇게 보호도체가 연결됩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요거 접지극을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접지도체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뭐 주접지단자와 뭐 보호도체 등을 공부하는 것이 이 접지 시스템을 공부하는 거예요. 먼저 접지도체를 한번 접지극을 한번 보면 접지극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콘크리트에 매입된 기초 접지극이 있을 수가 있고, 기초 접지극을 콘크리트에 매입합니다. 네. 그 다음에 토양에, 땅 속에 매입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토양에 수평으로 직접 매설된 금속 전극이에요. 땅에 수직이나 수평으로. 그래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접지극이라면 접지봉을 얘기하겠죠. 접지극은 접지봉도 될 수가 있고 접지판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선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떠오르시는 접지극은 접지봉을 얘기할 겁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고 뭐 전선, 테이프, 배관, 판 이런 것들도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케이블의 금속 외장 및 그 밖의 금속 피복 이런 것들도 접지극으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중 금속 구조물 뭐예요? 지중해에 있는 금속 구조물 수관, 가스관 이런 것들도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지에 매설된 철근 콘크리트에 용접된 금속 보강제 이런 것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 보세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접지극이다라고 하면 이런 접지봉, 봉형 접지극 이것을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제가 이걸 처음에 접한 게 언제냐면 군대에 있을 때 탄압고 공사를 했어요. 탄압고 피레침 세우고 거기에 땅을 파죠. 땅을 파서 접지봉을 묶습니다. 묶고 나서 뭐 바닷물 같은 거, 그다음 숯 같은 거 태워가지고 막 때려 넣습니다. 접지 저항값 감소시키려고. 그래서 저도 그때만 하더라도
접지극이라고 하면 여기 봉이 있죠. 봉형 접지극만 생각했었는데 이거 외에도 뭐요? 판형 접지극 이런 접지극도 사용이 됩니다. 그 외에도 이런 것도 말씀드린 이런 것도 모두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접지극으로 이런 거 사용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접지극의 매설입니다. 접지극 매설인데 이해하기 쉽도록 판 이런 거 말고 앞에서 말씀드린 접지봉 있죠. 봉. 그것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수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그림하고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접지극은 지표면에서 0.75m 이상, 75cm죠. 이상으로 하되 동결 깊이를 감안해서 매설 깊이를 정한다. 이 그림 보세요. 접지극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75cm입니다. 0.75m 이상 땅에 묻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 접지도체입니다. 접지도체를 철주 기타의 금속재를 따라서 시설하는 경우에는 접지도체 뭐 이렇게 접지극과 연결된 선 있죠. 이것이 접지도체죠. 이것은 철주 기타 금속재를 따라 시설하는 경우에는 접지극은 철주의 밑면으로부터 0.3m 이상의 깊이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접지극을 지중해서 그 금속재로부터 1m 이상 떼어서 매설해야 된다. 어떤 의미냐면 예를 있죠. 접지극을 밑면으로 30cm 이상 돼서 이렇게 매설을 하거나 그러면 너무 깊이 매설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하거나 혹은 여기서부터 1m 이상 떼어서 매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밑으로 30cm 이거 전주 있죠. 전주로부터 밑으로 3cm 이상 떼어서 매설하거나 혹은 옆으로 1m 이상 떼어서 매설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보세요. 부식에 대한 고려입니다. 우리가 전류에 의한 부식을 전식이라 그럽니다. 전류가 흐르면 그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부식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부식에 대한 고려를 해주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접지극에 부식을 일으킬 수 있는 폐기물 집화장 및 번화한 장소에 접지극 설치를 피할 것. 네, 이해되시죠? 서로 다른 재질의 접지극을 연결할 경우는 전식을 고려할 것. 전식보다 전기적인 부식을 고려할 것. 콘크리트 기초 접지극에 접속하는 접지도체가 용융, 아연, 도금, 강제인 경우는 접속부로 토양에 직접 매설해서는 안 된다. 네. 이런 것들은 그냥 읽어보셔도 그냥 수긍이 되실 겁니다. 접지극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접속할 때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때는 발열성 용접, 압착 접속, 클램프 또는 그 밖에 적절한 기계적 접속 장치로 접속해야 된다. 확실하게 꼼꼼하게 접속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발열성 용접이나 압착 접속, 클램프 또는 그 밖에 적절한 기계적 접속 장치를 사용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연성 액체나 가스를 운반하는 금속재 배관은 접지 설비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없다. 그렇겠죠. 우리가 보세요. 앞에서 그 수관이나 가스관 이런 것도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접지 설비의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없는 관이 뭐냐? 가연성 액체나 가스를 운반하는 금속재 배관은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른 것은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은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보호 등전이 본딩에는 사용할 수가 있다. 예. 보호 등전이 본딩 뒷부분에 나오는데 보호 등전이 본딩에는 가연성 액체나 가스를 운반하는 금속의 배관도 가능하다. 그런데 접지극으로는 이런 것을 사용할 수가 없다. 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거 등전이 본딩은 예외한다. 요런 것도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수도관 등을 접지극으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수도관 등을 접지극으로 사용하는 경우. 예. 볼게요. 수도관도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랬죠. 수도관도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수치 꼭 외워주세요. 지중해 매설되고 있고 대지와의 전기저항이 3옴 이하의 값을 유지하고 있는 금속재 수도관로는 접지극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접지도체와 금속재 수도관로의 접속은 안찌름 75mm 이상인 부분, 보세요. 안찌름이 75mm 이상인 부분에는 이렇게 접지도체를 연결해서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분기에서 안찌름 75mm 미만인 7.5cm죠. 7.5cm 미만인 분기점으로부터 5m 이내의 부분에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75mm 이상에서는 접지도체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분기를 할 수가 있겠죠. 분기를 했을 때는 얼마? 5m 이내, 분기에서 5m 이내 접지도체를 마찬가지로 연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만 금속재 수도관로와 대지 사이의 전기장갑이 2옴 이하인 경우에는 분기점으로부터 5m를 넘을 수 있다. 저항값이 작기 때문에 5m 이내에 하는 것이 아니고 5m를 넘을 수도 있다. 이런 의미예요. 네. 요거 75mm 이상은 모든 곳에 접속할 수가 있고 75mm 미만인데 5m 분기점으로부터 5m 이내인 점은 뭐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저항값이 2옴 이하면은 5m를 넘어도 접속할 수가 있다. 이런 거죠. 그 다음 접지도체와 금속재 수도관로의 접속부를 수도 계량기로부터 수도 수용가 측에 설치하는 경우 수도 계량기를 사이에 두고 양측 수도관로를 등전이 본능해야 된다. 이 그림입니다. 보시면 뭐요? 수도관이 있고 이 사이에 수도 계량기가 있죠. 수도 계량기가 있으면은 어떻게? 접지도체를 연결하기 위해서 양쪽을 등전이 본딩 이렇게 연결해서 양 지점 간의 전위를 똑같이 해준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 등전이 본딩한다. 그럼 나머지 그냥 읽어보세요. 접지도체, 금속재, 수도관로 접속부로 사람의 접촉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는 손상 방지하도록 방호장치 설치한다. 뭐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접지도체, 금속재, 수도관로 접속에 사용하는 금속재는 접속부에 전기적 부식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무슨 말이냐? 이렇게 접속을 할 때는 전기적 부식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당연한 소리죠. 맞죠? 이런 것들을 집중해서 읽어보시면 당연하구나. 당연히 그렇구나. 그래야지 당연히 이렇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지금 수도관 했습니다. 수도관 맞죠? 수도관 아니고 뭐 건축물, 구조물의 철골, 기타 금속재. 뭐요? 건물에 뼈대 있죠. 건물 우리가 아파트 세우려면 하면 그 철골 뼈대 세우죠. 그런 철골, 기타 금속재가 대지와 사이의 전기장 2옴 이하인 값을 유지하는 경우는 다음에 접지극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어떤 것에 접지극으로 사용이 가능하냐? 비접지식 철골, 기타 금속재는 전기 저항 2옴 이하인 값을 유지할 때 비접지식 고압전로, 시단 기계기구 철대도는 금속재 외압의 접지공사, 비접지 고압전로를 시설하는 기계기구 있겠죠. 그런 것들의 금속재 외압의 접지를 이런 2옴 이하의 값을 유지하는 건축물, 구조물의 철골, 기타 금속재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비접지 고압전로와 저압전로를 결합하는 변압기에 저압전로에 접지를 하는데 고압과 저압 했을 때 저압에 접지를 하는데 이 접지를 어디? 금속재, 철골, 건축물, 뭐 철골, 기타 금속재에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네. 한번 집중해서 읽어주시면은 머릿속에 떠오르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수치는 좀 따로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앞에서 75mm, 뭐 5m, 그 다음에 2옴, 3옴, 요런 거, 2옴, 요런 것들요. 그 다음 접지도체는 이제 어떤 것을 사용하느냐. 뭐요? 이렇게 주접지 단자가 있고 접지극을 했죠? 접지극에서 어떻게? 주접지 단자와 접지극을 연결한 이것이 뭐다? 접지도체입니다. 접지도체. 근데 접지도체는 일단 일반적인 전선보다 튼튼해야 되겠죠. 고당이 났을 때 그 고당 전류를 어떻게 온갖 고당 전류가 주접지 단자에 모여서 그것을 한 번에 접지도체를 통해서 대지로 방전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접지 도체는 다른 선들보다 약간 튼튼하게 뭐요? 굵은 선으로 사용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접지 도체의 단면적은 접지 도체 피레 시스템이 접속된 경우, 피레 시스템이 접속됐다는 것은 굉장히 큰 전류가 흐를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더 큰 전류가 흘러요. 그러니까 굵어야 되겠죠. 구리 선으로 하면 16스퀘어 이상, 철제로 하면 50스퀘어 이상입니다. 이런 기본이기 때문에 꼭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레 시스템이 접속된 경우 좀 더 굵은 선으로. 접지 도체 큰 고장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6에 50입니다. 6에 50. 피레 시스템 연결됐다 16에 50. 큰 고장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6에 50. 그 다음에 고장시 흐르는 전류를 안전하게 통할 수 있을 경우에는 첫 번째 연동선일 때, 연동선이 뭐예요? 경동선은 딱딱한 구리선, 연동선은 부드러운 구리선이죠. 연동선을 사용할 때. 그 다음에 이동하여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재 외함. 예를 들어서 이동하여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라면 어떤 거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 용접기 이런 거 있죠. 용접기 같은 경우는 쥐 끌고 다니면서 이동하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 것에 외함에 연결하는 접지 도체는 어떤 거냐? 수치인데 보세요. 특구압 고압 전기 설비용 접지 도체와 7kg 이하 중성적 접지용 접지 도체. 뭔지 아시겠죠? 중성적 접지용 접지 도체에 7kg 이하 전로, 고압이나 뭐 25kV 이하의 특고압 가공 전선로에서 중성전 자동 접지 시 지락 타고 2초 이내 자동차 닫는 장치가 있는 경우는 요거하고 똑같죠. 6입니다. 6. 연동선의 경우 6입니다. 그 외에는 16입니다. 요거하고 같죠. 요거하고 같죠. 이렇게 한꺼번에 묶을 수 있는 경우는 묶어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동하여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재 외함입니다. 그때 우리가 접지 도체를 통해서 접지극으로 연결을 한다고 하면은 일단 특고압이나 고압 전기설비용 접지도체 및 중성적 접지도체의 10 특고압이나 고압 이렇게 이동하여 요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이동하여 사용할 때 특고압 고압 어쩌고 저쩌고 10 저압 전기설비용 접지도체에서 다심 코드나 캡타일 케이블은 0.75 기타 유연성 있는 연동선은 1.5 요거 경우는 자주 출제가 될 수가 있고요. 뭐 요런 것들도 간혹 한 번씩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건 앞에서 했었죠. 접지도체는 지하 0.75m부터 지표서 2m까지 부분은 합성 수지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 효과 강도를 갖는 몰드로 덮어야 한다. 우리가 앞에 그림에서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있고 접지도체 이렇게 그걸 이렇게 연결할 때 접지도체를 따서 이렇게 해서 접지극에 연결하죠. 이럴 때 이것을 우리가 합성 수지관으로 덮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합성 수지관 덮어야 되는데 이게 얼마? 0.75m 지상으로 2m 그 말이에요. 지하 0.75m부터 지표상 2m까지 부분은 합성 수지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 효과와 강도가 가는 몰드로 덮어야 한다. 다음은 이 합성 수지관의 두께가 얼마? 합성 수지관 두께가 2mm 미만이면 사용할 수 없다. 2mm 넘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특고압 고압 전기설비 및 변압기 중성점 접지 시스템의 경우 접지도체가 사람이 접촉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되는 고정설비인 경우 접지도체는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해야 한다. 사람이 접촉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고정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고정된 설비인 경우 접지도체는 절연전선이나 케이블을 사용한다.
다음에 접지도체를 철주, 기타 금속재를 따라 시설하는 경우에 이외에는 접지도체의 지표상 0.6m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연전선을 사용하지 않을 수가 있다. 0.6m 초과하는 부분에서 절연전선을 사용하지 않을 수가 있다. 네.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 그 다음에 보호도체입니다. 보호도체. 보호도체, 주접지단자가 있으면 우리가 노출 도전선 부분이 있죠. 노출 도전선 부분을 주접지단자에 연결하는 이런 선은 우리가 보호도체 라고 합니다. 보호도체. 그럼 이런 보호도체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동기가 있다. 전동기 외함을 이렇게 외함을 연결하는 겁니다. 이때 사용되는 전선의 종류가 뭐냐? 보호도체 종류를 어떤 걸 사용할 수 있느냐? 첫 번째 다심 케이블의 도체. 네, 심이 많은 케이블을 다심 케이블이라고 하죠. 다심 케이블의 도체. 그 다음에 충전 도체와 같은 트렁킹에 수납된 절연 또는 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트렁킹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트렁크 아시죠? 그래서 덕트 같은 거 보시면은 우리가 이게 수납 이렇게 그 칸칸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 곳에 전선을 넣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트렁킹 수납된 절연도체 또는 나도체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도 보호도체를 사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고정된 절연도체나 나도체도 보호도체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고정되어야만 안전하게 보호도체를 사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금속 케이블의 외장, 케이블 차폐, 케이블 외장, 전선 묶음, 편전 묶음, 동심, 도선, 금속관 이런 건데, 케이블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케이블 보시면, 보세요. 우리가 케이블 보면 이렇게 구리가 있습니다. 맨 안쪽에 구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바깥에 한 층이 있고, 그 밖에 또 이렇게 한 층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맨 안쪽에 이 부분은 우리가 도체라고 해요. 도체. 일반적으로 구리죠. 구리. 그 다음에 그 바깥 부분은 우리가 전련체라고 합니다. 전련. 맨 마지막 부분은 우리가 외장, 시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장 혹은 시스. 그래서 우리가 케이블 이름 얘기할 때 보통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 시스. 절연은 폴리에틸렌을 사용하고 외장 맨 끝 부분은 비닐로 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금속 케이블 외장, 외장으로 케이블에 금속 케이블로 한 외장 이런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케이블로 차폐한 것. 그다음에 케이블 외장된 케이블. 그다음에 전선 묶음, 편조 전선이나 동심도체, 금속관. 여기서 금속관을 보호도체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근데 금속관 자체가 굵고 튼튼하죠, 맞죠? 사용할 수 있는데 조건이 기계적, 화학적, 전기화학적 연료에 대해서 보호할 수 있으며 전기적 연속성을 유지한 경우에 하나요 금속관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호도체로 사용 가능한 것이고요. 보호도체 또는 본딩도체로 사용하면 안 되는 금속 부분 한번 볼게요. 안 되는 어떤 것이냐? 금속 수도관은 우리가 수도관 자체는 앞에서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보호도체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가스, 액체 분명 같은 잠재된 인화성 물질 포함한 금속관도 안 되고요. 우리 앞에서 금속관이 가능하지만 기계적, 화학적으로 연료에 대해서 보호할 수 있을 때만 사용 가능한 겁니다. 이런 경우는 안 되고, 상시 기계적 응력, 힘을 받을 수 있는 지지구조의 구조물 일부도 안 되고, 금속관에는 가요성 금속관은 안 된다. 그 다음에 가요성 금속 전선관, 그 다음에 지지선 케이블 트램이 이와 비슷한 것은 보호도체로 사용할 수가 없다. 그 다음 보호도체 주의사항 한번 볼게요. 보호도체 주의사항도 한번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첫 번째, 보호도체를 접촉한 나사는 다른 목적으로 겸용해서는 안 된다.
보호도체를 접속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면 안 되고, 접속부는 납땜으로 접속해서는 안 됩니다. 납땜은 잘 떨어져요. 실제 납땜이 생각보다 잘 떨어져요. 보호도체는 개폐장치를 연결해서 안 된다. 보호도체 자체를 열고 닫았다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다만 시험 목적으로 공구를 이용해서 보호도체를 분리할 수 있는 접속점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접지에 대한 전기적 감시를 위한 전원장치, 뭐 동력 센서, 뭐 코일 변류기 등을 설치하는 경우 직렬로 접속하면 안 된다. 직렬로 접속하면 안 된다. 기기 장비의 노출 도전부는 다른 기기를 위한 보호도체 부분을 구성하는데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거 또 한번 잘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시면은요. 네. 그 다음에 보호도체의 단면적이 있습니다. 보호도체의 단면적. 우리가 앞에서 접지도체 단면적이 또 있었죠. 16에 50. 네, 뭐 기억나시죠? 그것처럼 보호도체 단면적이 있는데, 보호도체 단면적은 상도체 단면적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보세요. 우리가 상도체 L1, L2, 뭐 L3 이런 것이 있죠. 이런 것들이 상도체인데, 이 상도체의 단면적이 16스퀘어 이하일 때는 보호도체 최소 단면적 9를 기준으로 했을 때 보호도체 재질이 상도체와 같으면 보호도체 단면적은 어떻게 16mm 이하일 때는 보호도체를 똑같이 상도체와 똑같은 굵기로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16mm 얼마? 6이다. 얼마? 재질이 같다면, 재질이 상도체와 같다면 얘도 6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상도체와 재질이 다르면 K2분의 K1입니다. 여기서 K2는 K는 뭐요? K1, K2. K는 재질 및 초기 온도와 최종 온도에 따라 정해지는 계수기 때문에 문제에서 반드시 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요것이 나오고요. 실제 실기 시험에서 또 이 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워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상도체가 16에서 35다. 그럼 얼마? 최소가 16으로 하면 됩니다. 근데 뭐요? PEN 도체의 최소 단면 중성선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PEN이 뭐예요? 우리가 보호도체를 보호고 뭐요? 프로텍트죠. 그럼 보호선을 PE라고 합니다. 보호선은 PE. 그 다음에 중성선을 N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호도체와 중성선을 겸한 것을 PEN이라 하죠. 그래서 보호도체와 중성선을 겸한 도체의 최소 단면적 경우는 중성선과 동일하게 적용을 한다는 겁니다. 만약 상도체가 35를 초과하게 되면은 2분의 35라고 2분의 상도체 단면적입니다. 만약 이거 50이다. 얼마? 2분의 50 하니까 25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표는 시험에 잘 나올 수 있습니다.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만 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보시면 얘가 가예요. 가고 여기 나 있죠. 단면적 계산하는 것이 있는데, 가와 나 둘 중 큰 값을 기준으로 선정을 합니다. 큰 값을 기준. 근데 일반적으로 문제가 나오면 둘 다 주어지지 않겠죠. 둘 중에 하나만 주어질 겁니다. 만약 둘 다 주어진다면 둘 다 계산해서 큰 값을 선정하고, 문제에서 보통 하나만 주어지기 때문에 그 값으로 선정해 주셔도 되는 거죠. 단면적 얼마? K분의 루트 I 자승 T입니다. K는 뭐다? 개수고요. 당연히 문제에서 주어질 것이고, I는 보호장치를 통해 흐를 수 있는 예상 고장전류 시로값입니다. 그 다음에 T는 자동 차단 후에 보호장치의 동작 시간이에요. 네, 동작 시간이 주어지면 이 공식 K분의 루트 I 자승 T, 이것도 한번 언제든 시험에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답은 보호도체가 케이블의 일부가 아니거나, 우리가 앞에서 뭐라고 했냐, 케이블의 외장 이런 것들을 보호도체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죠. 케이블의 외장을. 근데 보호도체가 케이블의 일부가 아니거나 상도체가
상도체와 동일 외함에 설치하지 않는 경우 L1, L2, L3 그 상도체와 보호도체를 동일한 외함에 설치하지 않았을 때는 보호도체 단면적이 어떻게 되느냐? 기계적 손상에 대한 보호가 되면 2.5에 16. 기계적 손상에 대한 보호가 안 되면 조금 더 크기 때문에 4에 16입니다. 요 뒷부분에 한번 나와요. 지금 보호도체 했죠. 보호도체인데 다른 것으로 해서 굵기 케이블의 일부가 아니거나 동일한 상도체와 동일 외함에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에 요거 기계적 손상에 대한 보호가 되는 경우 2.5에서 16, 안 되는 경우 4에서 16이라고 해서 또 나옵니다. 예, 요것도 좀 외워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4번 라번에 보호도체 단면적 보강입니다. 단면적 보강 수치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보호도체는 정상 상태에서 전류의 전도성 경로로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어떤 의미요? 우리가 여기 노출 도전성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연결합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당연히 여기 전류가 흐르지 않아야 되겠죠. 평상시에는 우리가 일반적인 상태에 전류가 흘러버리면 당연히 전력 소비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땅으로 빼버리면 안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보호도체는 정상 운전 상태에서는 전류의 전도성 경로로 사용되지 않아야 하고 전기 설비의 정상적 운전 상태에서 보호도체 10mA를 초과하는 전류가 정상 상태에서 흐르고 있다면은 이 보호도체를 보강을 하는 겁니다. 보강을 구리 10, 알루미늄 16으로 증강하는 증강. 예. 해서 사용을 한다. 요 보강하면 10mA, 구리 10, 알루미늄 16. 예. 요렇게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뭐냐? 앞에서 잠시 언급드린 적이 있는데 보호도체와 개통도체의 겸용입니다. 보호도체와 개통도체 겸용. 무슨 말이냐? 보호도체는 앞에서 했지만은 PE입니다. PE. 이 보호도체를 중성선 N선과 겸용할 수도 있고 보호도체를 상도체 있죠. 라인선 L1, L2, L3 그 상도체와 겸용할 수도 있고 중간도체 뭐예요? 미들이죠. 중간이 미들이죠. 중간도체와 겸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TLC 계통이라고 해서 이 접지 계통은 우리가 3장에 저압솔로 있죠. 저압 전기 기계기구 부분에서 이 설명을 드립니다. 이런 접지 계통요. 그래서 그때 공부하고 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더 좋겠는데 일단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그림을 꺼냈습니다.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보세요. 변압기 이렇게 있죠. 이게 이렇게 일종의 Y결선으로 보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Y결선의 중성선입니다. 중성선이고 노출 도전부를 어떻게 이렇게 연결했죠. 그러면은 얘는 P선이고요. P선이고 중성선 얘는 중성선입니다. 합쳐져서 PN선 뭐다? 중성선과 보호도체를 겸용한 선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보호도체는 중성선과 겸용할 수도 있고 상도체가 겸용할 수도 있고 중간도체가 겸용할 수도 있는데 중성선과 겸용한 것이 보통 많이 나오고요. 그것을 PEN선이라고 합니다. 근데 조건이 있죠. 얘를 겸용할 때는 어떤 조건이 있냐? 우리가 보호선만 아니고 그 보호선에다가 중성선의 역할까지 추가하기 때문에 조건이 조금 까다롭겠죠. 어떠냐? 일단 겸용도체는 뭐 예를 들어 PN이라고 하면 이러한 선은 고정된 전기 설비에만 사용 가능하다. 움직이는 건 안 된다. 단면적 구리 10, 알루미늄 16. 예. 좀 전에서 나왔었죠. 구리 10, 알루미늄 16. 겸용도체는요. 그 다음에 중성전과 보호도체 겸용도체는 PN이죠. PN은
전기설비 부하축으로 시설하면 안 된다. 부하축으로 시설하면 안 된다. 폭발성 분위기 장소는 보호조치를 전용으로 해야 됩니다. 보호조치를 겸용하지 않고 전용으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겸용도체 준수사항입니다. 준수사항으로서 전기설비의 일부에서 중성선, 중간도체, 상도체 및 보호도체, 보세요. 중성선 N, 중간도체 M, 상도체 L입니다. 보호도체 P가 별도로 배선되는 경우에 중간선, 중간도체, 상도체를 N, M, L 도체를 전기설비 다른 접지된 부분에 접속해서는 안 된다. 안 된다. 다만 겸용도체에서 각각의 중선선, 중간도체, 상도체, 보호도체 구성하는 것은 허용이 된다. 그다음에 겸용도체 보호도체용 단자 또는 바에 접속되어야 한다. 겸용도체는 보호도체용 단자, 연결되는 단자 혹은 바에 연결하죠. 그 다음에 개통 외 도전부는 겸용도체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 개통의 도전부 뭐예요? 개통의 도전부보다 철골, 뭐 이런 것들, 가스가 수관 이런 것도 있죠. 철골 같은 것, 개통의 도전부 이런 것들은 겸용도체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요? 주접지단자죠. 예, 주접지단자입니다. 얘는 뭐예요? 모든 것이 모이는 부분이에요. 지금 보시면 얘가 지금 주접지단자입니다. 주접지단자에 접지도체 연결되고요. 그 다음에 보호도체 연결되고, 그 다음에 등전이를 만들기 위한 등전이 본딩 도체도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접지단자 같은 경우는 시스템의 접지 시스템의 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것도 어차피 뭐 다른 조건인 것이 아니고 주접지단자는 단자예요, 단자. 이렇게 연결되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이런 단자입니다. 그래서 접지 시스템 주접지 단자를 설치하고 다음에 도체들 접속하는데 뭘 접속하느냐? 앞에서 했죠. 지금 등전이 본딩 도체입니다. 등전이 본딩 도체가 2번 등전이를 만들기 위한 도체. 이거 제가 첫 시간에 이 그림 암기라고 했던 그 부분 있죠. 지금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 부분 하나 딱 외워주시면 이런 부분에서는 걱정이 없죠. 그 다음 접지도체, 4번 접지도체. 그 다음에 답은 보호도체. 보호도체가 1번 요거죠. 보호도체나 기능성 접지도체. 기능성 접지도체는 뭐 우리가 통신장비 이런 것들 있죠. 좀 민감한 것들. 그런 것들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능성 접지도체도 연결이 됩니다. 그럼 여러 개의 접지단자가 있는 장소는 접지단자 상호 접속해야 된다. 접지단자 있으면 이렇게 상호 접속해야 된다. 이런 거고요. 주접지단에 접속하는 각 접지도체는 주접지단자에 접속하는 접지도체는 각 접지도체 개별적으로 분리할 수 있어야 하며 접지장을 편하게 측정까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이 부분은 뭐 그냥 읽어보셔도 되겠고요. 이런 부분은 꼭 숙지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기 소방 자격증 전문 교육으로 합격을 번개 배송. 다산 에듀